예, 바로 어제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죠. 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빅텐트를 치고 싶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단일화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 선출 전과 후보 선출 이후에 살짝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발언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대위도 이제 구성을 다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오늘 처음으로 선대위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앉았죠. 모든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갖게 되니까요. 자,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고요. 선대위도 이제 구성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 자, 단일화 관련된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최성 평론가. 네. 어제도 사실 기자들이 대선 후보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네. 이제 후보 됐는데 그런 것부터 물어봅니까? 하고 살짝 기분 나쁜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협상의 법칙이 있죠. 급한 사람이 진다. 예. 지금 패를 먼저 내보낸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그 단일화, 특히나 김문수 한덕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는 구여권 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아주 필승 카드 혹은 이제 당연한 통과 의뢰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사자 두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민과 당원의 주권에 선출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한다는 거는 정말 명분과 타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완주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가야 된다는 양쪽의 이해관계는 딱 분명한데 서로가 후보가 돼야 된다는 명분은 서로 상이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지금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한덕수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방식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도 내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렇게 두 분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단일화가 논의가 허들에 걸려서 봉착될 경우 장애물에 걸릴 경우에는 저는 탑다운 방식, 즉 후보 간 합의 방식에 의해서 작은 부분들은 조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지금 잠깐 보시면요. 지난달 24일만 해도 김문수, 한덕수 합쳐서 김덕수. 지난달 27일 을지문덕, 김문수, 덕수 합쳐서 을지문덕. 자, 이랬는데 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뽑아줬는데 숨 좀 돌리고 단일화 이야기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어제 당 지도부가 곧바로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축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단일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후보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언짢음의 표시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에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갖고 있는 당에서 우리가 저쪽에 자꾸만 그 뒤지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내걸었던 캠페인 전략 자체는 대단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심이 반응을 했고 그 결과 과반을 기록하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상견례를 겸한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못 박는 순간부터 이 어떤 식으로 이 양측이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내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최수영 평론가 말씀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동안에 최종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그것이 좋은 전략이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이제 막 후보로 당선된 김문수 후보의 편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정치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당 정치의 요지는
여하튼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후보의 권한을 함부로 뺏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수준의 단일화 협상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예. 자, 근데 단일화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조계종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김문수 또 한덕수 후보가 만날 것 같긴 한데 그 공개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스케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5월 4일이니까 6월 3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한 달도 지금 안 남았거든요. 어제 국민의힘 후보를 3일 날 뽑았고 지금 현재 마지노선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7일 정도까지는 이 단일화를 거쳐야지만 당 홍보물을 대선 후보 홍보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사실 지금 4일, 5일, 6일까지가 휴일인데 어떻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후보 등록일인 10일, 11일 그때까지는 최소한 그래야지만 번호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2번 내 기호 2번을 누구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단일화 과정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작부터 벌써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들 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단일화의 모든 주도권은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본인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날이기 때문에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오늘 첫 선대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첫 선대위에서 단일화에 디귿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앞으로 뭐 이 그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실무 간의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디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일부 지금 보도에 의하면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25일이요? 그 25일이 왜 25일이냐 하면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예.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면 둘 중에 어느 분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빼고 투표용지가 인쇄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과연 그때까지 한덕수 후보가 버틸 여력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보면 저 말이 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형식 이것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뭐 지금 앞으로 얼마나 이 단일화가 지난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민의힘의 그 전에 어제까지의 지도부의 생각과 오늘부터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는 이제부터는 지켜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바로 한덕수 후보를 만나는 것 대신에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현장 모습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꼭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기가 혹시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후보 단일화 할 때 양보하실까 봐 제가 오늘 여기서 양보 안 한다. 아직 뭐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겠죠. 한덕수 총리랑 1대1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원샷으로 경선을 하시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 나가겠다. 자,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라든지 또 밖에 나가는 민주진영,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등등을 포함한 총 크게 빅텐트를 치겠다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단일화 시간이 뭐 나흘이 될지 아니면 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콘클라베 방식이든 뭐 원샷 경선이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단일화 과정이 국민의힘에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100% 그리고 콘클라베 방식 그 어떤 방식도 결국 채택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 그래서 한쪽이 드랍하는 저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뭔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후보 등록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일단 대통령 후보 등록 본 후보 등록 비용만 기타금만 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실과 그 캠프를 운영하는 비용이 하루 지날 때마다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자기가 하루하루 수십억 원의 돈을 썼는데 단일화가 김문수 후보로 된다. 그러면은 그 수십억 원의 돈 중 단 1원도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뭔가 그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원할 건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또 뭐냐면 그럼 이준석과도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고 이낙연 후보와도 단일화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벌써 4일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임세물, 공보물 이 인쇄 시점 7일 마지노선이 그때까지는 절대 못할 것이고 후보 등록인 10일, 11일까지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졸속으로 뭐 토론회 한번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 70만 당원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 안 할 거라 보기 때문에 결국 11일을 넘기게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한덕수 후보가 하루하루 본인의 타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뭐 100% 방식이든 콜라베 방식이든 결국 채택 못하고 그냥 한쪽 후보가 드랍해서 한쪽 후보에 지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화면 사진으로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 참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센인 마을에 가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뭐 과연 유권자들의 생각에 표심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요.